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을 위해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에요. 다들 하루하루 건강 잘 챙기고 계시죠? 그런데 요즘 부쩍 몸이 찌뿌둥하거나 여기저기 쑤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관절이 뻣뻣하게 느껴지진 않으세요? 혹은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살짝 시큰거리거나 손목과 어깨가 뻐근하게 느껴지지는 않나요? 또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진 것 같진 않으세요? 예전엔 금방 떠올렸던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방금 하려던 일을 까먹는 일이 잦아졌다면 신경 써야 할 때일지도 몰라요. 걱정 마세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식단을 조금만 신경 쓰면 몸이 다시 가벼워지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건강을 지켜줄 천연 슈퍼푸드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들깨입니다. 들깨는 고소한 맛과 향으로 사랑받는 식재료인데요. 된장찌개 위에 살짝 뿌려 먹거나 들기름으로 나물을 무쳐 먹을 때 그 풍미가 정말 일품이죠. 그런데 그냥 맛있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 작은 씨앗 안에 건강을 책임질 놀라운 성분들이 꽉꽉 차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들깨는 예로부터 한국에서 건강을 지켜주는 식품으로 여겨져 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도 들깨를 넣은 국이나 죽을 먹으면 몸이 든든해지고 기운이 난다고 말씀하시곤 했죠. 그만큼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영양소가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특히 들깨는 오메가3 함량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염증 완화, 심혈관 건강, 두뇌 기능 향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오메가3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신가요?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지방산이에요. 그런데 이 오메가3가 하는 일이 정말 많아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심장 건강을 지켜주고 뇌세포를 활성화시켜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들깨를 하루 한 숟가락씩 먹으면 병원 갈 일이 없다라고까지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들깨 속 오메가3 함량이 등푸른 생선보다도 훨씬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생선이 오메가3의 대표적인 공급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오메가3를 가진 식품이 바로 들깨라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들깨를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될까요? 그냥 들깨가루로만 먹기엔 아쉽죠. 우리 몸은 어떤 음식이든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했을 때 그 영양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성분이 많아도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들깨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들과 들깨의 영양을 한껏 살릴 수 있는 레시피까지 알려드릴게요. 들깨는 단순히 국이나 나물에 넣는 용도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심지어 디저트나 음료로도 즐길 수 있답니다. 들깨를 넣은 차, 샐러드 드레싱, 스프레드까지 활용법이 무궁무진해요. 또 들깨를 어떻게 보관해야 신선하게 오래 먹을 수 있는지도 꿀팁으로 전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들깨는 잘못 보관하면 산패가 빨리 진행되어 몸에 해로운 성분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들기름이나 들깨가루는 공기, 빛, 온도에 민감해서 보관법을 잘 지켜야 오래도록 신선하게 먹을 수 있답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들깨가루 언제 사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만약 3개월이 넘었다면 아깝더라도 과감히 버리시는 게 좋아요. 건강을 위해서는 오래된 들깨보다 신선한 들깨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들깨를 활용한 건강 비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들깨를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들깨와 꿀을 활용한 들깨꿀차를 소개할게요. 요즘처럼 찬바람이 불 때마다 관절이 쑤시고 무릎이 시큰한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께 정말 좋은 차예요. 들깨에는 불포화지 방산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여주고 꿀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함께 마시면 통증 완화는 물론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특히 들깨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이 관절 주변의 염증을 줄여주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관절 문제를 예방하는 데도 좋답니다. 꿀은 기관지 건강에도 좋아서 마른 기침이나 목이 따끔거릴 때도 도움이 되는데요. 꾸준히 마시면 기관지를 보호해주고 호흡기 건강을 강화하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통들깨를 살짝 덮어서 고소한 향을 더한 후 꿀과 1대1로 섞어 들깨꿀청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들깨꿀청을 만들어 두면 매번 차를 끓일 필요 없이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이나 우유에 한 스푼씩 타서 마시면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들깨꿀청을 요거트에 섞거나 견과류와 함께 먹어도 맛이 훌륭하고 영양도 더 풍부해진답니다. 그리고 이 들깨꿀차는 차갑게 마셔도 좋아요. 여름철에는 차갑게 우려서 아이스 들깨꿀차로 즐겨보세요. 차가운 우유에 타면 고소한 들깨 라떼가 완성되는데 건강도 챙기면서 맛있게 즐길 수 있답니다. 이렇게 만들면 들깨가 산패되지 않고 오래도록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생들기름 마요네즈를 소개할게요. 마요네즈 하면 보통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들기름을 활용한 마요네즈는 뇌 건강을 지켜주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준답니다. 들기름 속 오메가3는 해마의 신경세포를 보호해서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줘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가 손상되거나 혈관 건강이 나빠지면 기억력이 저하될 수 있는데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하면 이런 문제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된답니다. 계란 노른자의 콜린 성분도 인지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더욱 효과적이에요. 이 마요네즈를 만들려면 먼저 신선한 계란 노른자 2개를 준비하세요. 계란 노른자를 볼에 담고 거품기로 잘 섞어준 다음 생들기름을 조금씩 천천히 추가하면서 계속 저어주세요. 한 번에 많이 넣지 말고 한 스푼씩 천천히 추가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들기름과 노른자가 잘 섞이면서 부드러운 질감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식초와 소금을 약간 더하면 마요네즈의 풍미가 더욱 살아나요. 이 마요네즈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단순히 빵에 발라 먹어도 좋지만 건강한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면 더욱 좋아요. 예를 들면 통곡물 빵에 발라 아보카도와 연어를 올려 먹으면 뇌 건강을 위한 완벽한 식단이 된답니다. 또한 삶은 달걀을 으깬 후 들기름 마요네즈와 버무려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어도 영양 가득한 한 끼가 돼요. 감자 샐러드나 채소 샐러드에도 넣어보면 기존의 마요네즈보다 훨씬 고소하고 건강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이 마요네즈는 시중에서 파는 마요네즈와 다르게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냉장 보관을 해야 해요. 냉장고에 넣어두고 일주일 안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오래 두면 들기름이 산패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만들어서 신선하게 먹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음식은 통들깨밥이에요. 들깨는 껍질째 먹어야 진짜 영양을 다 챙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들깨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을 도와주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또한 들깨에는 루테올린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 미용에도 아주 좋답니다. 이 성분은 기미와 잡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가 맑아지고 탄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들깨를 활용하면 장 건강과 피부 미용 2가지를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셈이에요. 그럼 통들깨밥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밥을 지을 때 통들깨를 한 스푼 넣고 함께 끓이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맛있고 건강한 방법으로 먹고 싶다면 통들깨를 살짝 볶아서 넣는 걸 추천드려요. 이렇게 하면 들깨의 고소한 향이 더욱 살아나고 씹을 때 톡톡 터지는 식감이 훨씬 좋아진답니다. 밥을 만들 때는 통들깨를 깨끗이 씻어 물기를 빼고 마른 팬에 중약불로 살짝 볶아주세요. 들깨가 노릇해지면서 고소한 향이 올라오면 불을 끄고 밥솥에 쌀과 함께 넣어주세요. 밥이 다 지어지면 고소한 향이 퍼지면서 맛있는 통들깨밥이 완성된답니다. 씹을 때 바삭바삭 터지는 소리가 날 때까지 꼭꼭 씹어 먹으면 더 좋아요.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 흡수율도 높아진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견과류와 함께 넣어 영양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 거예요. 잣이나 아몬드, 해바라기씨 같은 견과류를 약간 추가하면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더해져 더욱 건강한 밥이 완성됩니다.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면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고 영양가 높은 한 끼를 손쉽게 챙길 수 있어요. 통들깨밥을 더 맛있게 먹는 팁도 알려드릴게요. 고소한 들기름을 살짝 둘러 먹으면 들깨의 풍미가 더욱 살아나요. 거기에 소금 한 꼬집만 추가하면 심플하면서도 건강한 별미밥이 완성돼요. 또한 나물이나 채소볶음을 곁들여 먹으면 영양 균형까지 맞출 수 있답니다. 특히 무나물이나 시금치나물과 아주 잘 어울리는데요. 들깨의 고소한 맛이 나물과 어우러져 풍미를 한층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통들깨밥은 특히 소화력이 약한 분들, 변비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려요.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도와주고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피부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도 정말 좋아요. 루테올린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이제부터는 흰쌀밥 대신 건강한 통들깨밥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일 먹는 밥이 조금만 바뀌어도 건강은 훨씬 좋아질 수 있답니다. 이렇게 들깨를 활용하면 건강도 챙기면서 맛있게 즐길 수 있어요. 다음에는 들깨를 활용한 또 다른 맛있는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게요.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들깨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정리해 볼까요? 들깨가루는 미리 빻아놓기보다는 먹을 때마다 그라인더를 이용해 신선하게 갈아 먹는 것이 좋아요. 또 들기름은 고온에서 사용하면 안 돼요. 발연점이 낮아서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면 오히려 발암 물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통들깨를 활용할 때는 껍질째 먹는 것이 더 영양가가 높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오늘은 들깨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들깨꿀차, 생들기름 마요네즈, 통들깨밥까지 이 세 가지 음식만 잘 챙겨 먹어도 면역력 강화, 통증 완화, 두뇌 건강, 피부 미용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꼭 한번 만들어 보시고 건강한 습관으로 자리 잡으시길 바랄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이 정보를 나눠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건강을 위한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